성의 없이 오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거점 국립대학 수준에 맞는 지금부터 평가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부족한 게 뭐냐 하면 계산입니다. 계산. 이건 이제 면적에 대한 개념하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약한 게 뭐냐 하면 이 작물의 이해인데 계절을 이해를 잘 못해요. 이거는 이제 캘큘레이션이죠. 에어리아 면적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계절은 시즌입니다. 그래서 어떤 작물을 언제 재배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히 한 학생들이 있긴 합니다만 통상적으로 이 시즌, 계절이 돌아가는 것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이걸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동작물, 소위 위너 크랍이 뭐냐, 그 다음 서머 크랍이 뭐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는데 여기한 답변이 여러분들이 명확하지가 않다. 그건 내가 잘못 가르친 탓이기도 하겠죠. 그죠? 자, 이제 다시 얘기하면 위너 크랍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간단히 얘기하면 겨울에 자랄 수 있는 작물을 말합니다. 또는 겨울을 거치는 걸 말하죠. 그럼 겨울을 거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가장 이제 밤의 길이가 긴 때가 언제죠? 동지라고 하죠. 그죠? 12월 21일 동지. 그리고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날이 언제죠? 하지라고 하죠. 그럼 6월 21일이다 또는 1이다. 그러면 이 겨울 가장 추운 기간을 지나서 봄에 꽃이 피거나 열매를 맺는 작물을 겨울 작물, 동작물, 겨울을 거쳐서 작물이 수확될 수 있다 하는 것이 가장 특징이다. 그러면은 주로 이제 가을에 파종을 한다는 얘기죠. 파종에 대한 개념 여러분들 잘 알죠, 그죠? 파종은 종자 또는 종묘를 땅 속에 집어넣는다는 개념입니다, 그죠?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 위너 크랍은 언제 수확하느냐 하면 주로 봄에 많이 수확해요, 그죠? 그럼 여기에 포함되는 애들이 뭐가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메이저 크랍으로 보면 보리죠, 그죠? 그 다음 밀이죠, 호밀이죠, 그 다음 길이죠. 이런 애들이 통상적으로 메이저 크랍 곡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곡물만 있느냐? 아니다. 베지터블이 있죠. 채소류가 있다, 그죠? 채소는 주로 뭐가 있나요? 겨울에 심는 것, 겨울을 지나는 것. 마늘, 갈릭 있죠? 그 다음 양파, 이런 애들. 그 다음 시금치. 이런 애들이 우리 남부지방에서 거의 겨울 작물로 재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요걸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을 잡아야 된다. 그러면 그 위너 크랍은 이제 이해가 되었다. 그럼 서머 크랍은 뭐냐? 서머 크랍은 이 여름을 6월에서 7월, 8월, 9월, 6, 7 이 더운 시즌을 지나야 수확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죠. 그럼 서머 크랍은 뭐가 있나요? 가장 이제 메이저 크랍으로 뭐 배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 옥수수, 그죠? 콩, 또 뭐가 있나요? 고구마, 감자도 여기에 포함되지만 감자는 예외적으로 봄, 가을에 하기 때문에 중간성 정도로 보면 됩니다. 꼭 여름 작물 아닙니다. 감자는. 됐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CF 비교해라 해서 예외적인 작물로 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채소류는 뭐가 있을까요? 여름에 여러분들 재배하는 거 많잖아. 여러분들 오이 좋아하나요? 멜론 좋아하나요?
그 다음, 수박 좋아하나요? 참외는 오리엔탈 멜론이라 해서 우리 한국의 원산이에요. 한국만 재배해요. 참외 좋아. 그 다음 또, 이 여름에 여러분들 여름 과일, 채소 전부 뭐예요? 다 여기 스모크랍이에요. 고온일 때, 온도가 높을 때 잘 자라는 애들. 다 여기 포함된다. 고추가 빠졌네요. 고추 겨울에 재배하던데 하는 학생이 있죠? 토마토도 있죠? 토마토 겨울에 재배하던데? 가지? 겨울에 재배하던데 하는 학생들이 있죠? 그게 뭐예요? 이상하잖아요. 뭔가 이상하죠? 이상하잖아. 여름 작물인데 6, 7, 8월 경과해야 수확을 하고 한다 했는데 얘들은 겨울에 자라잖아. 그죠? 식당에 가면 겨울에 가지도 있고 고추도 있고 다 있잖아. 그죠? 그럼 왜 있을까? 어떻게? 응? 그렇지. 결국은 이제 온도를 높여서 재배를 한다면 여름처럼 이제 조건을 주는 거. 그러니까 고온 상태로 만들어준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있다. 고온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설이 들어간다. 시설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비닐하우스를 많이 쓰죠. 그죠? 이 싸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조금 돈이 있다 하면은 뭘 쓰겠다? 유리온실을 쓰겠죠. 그죠? 요즘 이걸 이제 변형을 해서 비닐은 비닐인데 그 안에 공기를 채워가지고 새롭게 빼대 없는 하우스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스마트 농산업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절에 관계없이 어느 때든 필요한 작물들을 재배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 시기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지금 시대가 AI 시대죠. 그죠? AI가 뭐죠? Artificial Intelligence죠. 그죠? 이 말은 인공지능이다. 우리 지능이 아닌 인공지능을 가진 시대들. 가장 간단히 얘기하면 인공지능이 간단히 얘기하면 이 캘큘레이터 있죠. 전자계산기. 계산기도 인공지능이에요. 우리가 툭툭 두드리고 하면 답이 나오잖아. 가장 기본적인 그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디까지 가 있다? 지금 달나라 가는 것까지 인공지능에서 움직이잖아. 바둑 두는 거 여러분들 AI하고 바둑 두는 거 봤죠? 그런 것들이 전부 뭐다. 그리고 자동차 타면 어디에요? 120km 세팅해 놓으면 과속이니까 80km 세팅해 놓으면 80km 계속 간다. 근데 앞에 차가 서면 쥐도 서. 이게 뭐다? 전부 인공지능이에요. 거기까지 가 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뭐 자동차를 할 것도 아니고 우리는 농산업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자. 그건 뭐가 있을까요? 이거죠. 스마트팜. 스마트팜에서 이 뭐예요? 시설 재배를 하는데, 고추를 예를 들면 고추가 16도씨에서 35도가 적온이에요. 생육을 잘한다. 이 온도 정도까지는. 그러면은 겨울에 온도가 바깥에 마이너스 10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지? 죽어. 16도씨 이하 되면 죽어. 근데 마이너스 10도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처음에 어떻게 해? 원룸 지금 자고 있는데, 기숙사 자고 있는데, 바깥에 마이너스 10도야. 그 잠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 사람 체온은 몇 도? 36.5도 유지가 돼야 되는데, 온도가 기온이 마이너스 10도다. 그 자면은 죽어. 왜? 체온을 항상성을 유지를 해야 돼. 그럼 못하면 어때요? 열을 다 뺏기겠지. 뺏기고는 피가 안 통하겠지. 그냥 밤에 자는 거야. 그럼 바깥에 추운 데서
떨며 자면 어떻게 된다? 동사라고 한다, 동사. 그럼 사람이 그러할진데, 그런데 이제 예외가 있어. 뭐가 있을까요? 배는 동물 있지. 뱀. 뱀은 겨울 되면 어떻게 해요? 겨울에 뱀이 있나요? 그럼 뱀이 어디 가요? 땅 속에 가 있죠. 왜? 잔다는 거예요. 겨울. 그러면 변온동물이라는 건 체온이 바뀌는 거야. 평상시에는 25도, 30도에서 바깥 기온이 내려가면 지 체온도 내려가는 거야. 그럼 적응을 잘 하는 거지. 그런데 인간은 그게 안 돼. 거의 포유동물은 뭐다? 항온동물이라. 항상성을 유지를 해줘야 돼. 사람 같으면 36.5도를 유지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요즘 뭐예요? 이 얘기 조금 더 할까? 지금 주변에 한번 보세요. 전부는 아니고 암 환자들이 엄청 많죠. 자, 주변에 할아버지, 할머니, 내가 아는 사람에 암 걸린 사람 없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다 하는 사람. 5명. 그러니까 30명 중에 5명밖에 없어. 그럼 나머지 75%는 다 암에 걸린 사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간단히 얘기해 봅시다. 그럼 암이 왜 걸리느냐? 암세포가 뭐냐? 캔서, 암이 뭐예요? CLE가 CEL이가. CLE가 CEL이가. CAN, CLE죠, 그죠? 캔서, 암이 왜 발생하는가 하면 가만히, 암이 뭐예요? 암세포가. 암이 뭐예요? 아니, 왜 장부락을 하는데 암 얘기가 왜 나왔을까? 여러분들은 지금 가장 기본적인 그라운드 상태에서 여러분들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인체까지 병리학까지 가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 폭을 넓히고 여러분들이 크게 성장할 수 있다면, 단순하게 오늘 고구마 배웠으면 고구마 하나만 막 갖고 고구마는 본 작물이며 5월에 이식하고 수확은 9월에서 10월에 수확한다. 단위 면적당 수량은 얼마다. 칼륨이 많고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수준에서 학문이다. 요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까지 갈 수 있는 인체를 알아야 된다. 자, 암이랑 우리 정상적인 세포가 있죠, 그죠? 소위 노르마 세포가 있다. 그죠? 이건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키도 자라게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도 자라게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게 기관을 구성을 한다. 근데 말입니다. 비정상적으로 자란 애가 있어. 우리도 사회에 암덩어리란 말 쓰잖아. 암덩어리가 뭐예요? 사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 인체를 파괴해. 그러니까 바깥으로 드러나면 어때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북한의 김일성 주석 확인했죠, 그죠? 그 외부로 드러나면은 그냥 그대로 뭐 어느 정도 그거 한데, 내부적으로 장기나 내부에서 이렇게 커지면 어떻게 해요? 평창암이 방법이 없죠. 그럼 왜 발생하느냐부터 봐야 돼. 암세포는 누구나 발생을 하고 있어. 지금도. 근데 이걸 죽여야 돼. 또 적게 발생하도록 해야 돼. 그런 일들을 우리 몸이 항상성이 유지가 되면은 가능하다. 몸의 밸런스가 깨지는 순간, 스트레스 많이 받고 담배 많이 피우고, 이 얘기하면 또 뭐 어느 회사에서 내한테 연락 올지 모르지만 술 많이 마시고 한 사람들 보면 밸런스가 딱 깨져. 그러니까 어때요? 나중에 전부 암 병동에 다가 있어. 이미 늦었어. 호미로 막을 수 있을 걸, 안 막아도 될 걸, 가래로도 못 막고, 트레타, 포크레인으로도 못 막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방이 뭐다? 치료보다 낫다. 그 영어 속담에 Prevention is better than the cure. 더 붙여야 되겠지. The prevention is better than cure. 예방이 처방, 치료보다 낫다 하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시간 날 때마다 담배 피우고 술 많이 마시고 하는 결과는 반드시는 좀 그렇고 거의
아까 얘기한 75% 이걸로 나타난다. 항상성이라는 게, 유지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전화하면은, 특히 엄마가, 아버지는 솔직히 별로 전화 잘 안 하잖아. 스타일이 좀 그래. 근데 엄마는 통상적으로 전화하면 겨울 되면 따시게 해라. 그죠?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라. 신경 많이 쓰잖아요. 그죠? 이 항상성 유지. 그걸 잘 먹으라. 하는 거. 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 암세포에 관해서는 다음에 더 얘기하고. 그 식물에서는 지금 뭐가 문제냐. 고추가 예를 들어서 16도, 15도에서 35도까지 잘 생존한다. 특히 이제 고온성 작물이니까 30도씨 내외에서 잘 자라는데, 얘가 마이너스 10도가 된 거야. 그럼 어떻게 돼? 하늘나라 가시겠지. 다음날 되니까 다 죽고 하나도 없어. 그럼 여러분들 2포기, 3포기 심어놨다고 가정할 때는 아마 죽거나 살거나 별 문제 없는데, 내가 1억을 투자했다, 10억을 투자하고 시설 재배를 한 1헥타르, 뭐 5헥타르 정도 해놨는데, 그게 재배가 잘 돼서 나중에 판매를 하면은 한 매출이 뭐 20억, 뭐 50억까지 갈 수 있는데, 하루아침에 그래 되면 어떻게 했어요?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끝나고 모든 게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런 과잉 투자 방식은 철저해야 된다. 이게 잘못되면 모든 게 끝나버린다. 인생이 끝나요. 가정이 파탄나면 끝나버려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무리한 투자는 하지 말아야 돼. 시설 재배든 뭐든. 그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선택하는 게 뭐예요? 아, 돈이 좀 적게 투입되는 비닐하우스를 하자. 근데, 야, 그거 가지고 뭐 되겠느냐? 해서 나온 게 스마트팜이 나오고 크게 대형화되고 나온 거잖아요. 그게 기본적으로 3억이 투입되고 10억이 투입되잖아. 그러면 뭐가 뒷받침돼야 된다? 과학이 뒷받침돼야 된다. AI 기능이 뒷받침돼야 된다. 매일 내가 가서 온도 올리고 뭐 히터 켜고 끄고 못 하잖아. 그럼 자동으로 인공지능이 여기서 센서가 딱 달려있어. 여기 하나 딱 세 군데 놓고 온도가 어떻다 하면은, 야, 온도가 15도 이하로 내려가면 히터 켜라. 그죠? 근데 켜는데 35도까지 계속 켜주면은 낭비가 심하잖아. 그죠? 근데 밤에는 굳이 30도까지 할 필요가 없어. 15도만 유지를 해줘도 얘가 유지는 해. 죽진 않아. 근데 낮에는 해가 나오고 어느 정도 온도가 높아지니까 히팅을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돼. 그게 경제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economically viable 해야 된대. 경제적으로 뭔가 유리해야 돼요. 유용해야 된다. 그래서 그 연구를 하는 것들이 우리 지금 학생들, 여러분들, 그 기성세대 연구자들이 하고 있는 일이고 해야 될 일이에요. 그 하나하나 것들을. 그게 우리 스마트 농산업에서 해야 될 일이다. AI가 뭐 저 하늘나라, 달나라 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또 적용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요걸 간단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 하늘을 날아다니는 뭐가 있다? 우리 농업에서 보면 드론이 있지. 그 다음 무인 헬기가 있지. 유인 헬기도 있지만, 그 다음 트랙터가 있지. 트랙터는 하늘을 안 날지만 요즘 뭐예요? 트랙터 딱 씌워놓고, 야, 이놈 다 갈아라 하면 지가 다 갈아. 이양기에, 야, 이게 지금 1헥타르니까 우리 이양해 하면 뭐만 실어주면 지가 다 이양하고 요 딱 와. 주인님 일 다 했습니다. 다음 뭘 할까요? 좀 그래 돼 있어요. 더 간단히 이야기 쉽게 하면 밥솥 있죠, 여러분들. 응? 밥 할 줄 모르는 학생 손 들어봐. 없지? 다 밥 할 줄 알지? 그 밥을 여러분들이 하나. 누가 해요? 밥솥 해야지. 여러분들이 안 하잖아. 그 밥솥 딱 되면, 자, 물을 얼만큼 채우세요. 손등만큼 딱 이렇게 눌러서 채운다. 그죠? 쌀을 살짝 헹구고. 요즘은 그렇게 막 옛날처럼 이렇게 바닥바닥 씻고 안 해도 돼. 왜? 요즘은 도정 시설에 가면 깨끗합니다. 쥐 한 마리 못 들어오고 바퀴벌레 한 마리도 못 들어와요. 그 정도로 GAP 인증 다 받은 시설에서 다 해요. 깨끗합니다.
옛날에는 뭐 멍석에 말리고 뭐 차도 다니고 뭐 시골 땅이 많이 그랬지만 지금은 깨끗합니다. 그냥 수돗물 씩 한번 적고 그냥 한번 붓고 그냥 물 따라서 그냥 밥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만큼 깨끗하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밥솥이 있다 하면 여기 다 요만큼 오면은 물이 적당량이다. 아니다. 나는 좀 질게 먹겠다 하면 그거보다 한 5mm 정도 더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나는 되게 먹겠다 하면 요 양을 조금 줄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밥을 해. 그 내가 딱딱 눌러놨어. 또는 20분, 뭐 현미는 30분, 뭐 이래가지고 백미는 20분, 현미는 30분, 뭐 이렇게 중간 25분. 거기에 내가 뭐 다른 걸 넣는다 하면 조금 더 길게 한다. 어쨌든 그렇게 하면은 얘가 이제, 자, 밥이 다 되었습니다. 전기를 배출하겠습니다. 20분 되면 삐리리 지가 하죠, 그죠? 자, 주인님 밥 다 됐습니다. 이제 골고루 저어서 밥 드세요 하지. 그게 다 AI, 인공지능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거 뭘로 갖고 감지를 하느냐? 안에 압을 갖고 감지를 다 합니다. 거기 우리가 아주 단순하지. 심플하지만 거기에 말까지 넣어서 요즘 외로운데 밥솥하고 대화도 하잖아. 그죠? 밥솥이 얘기해 주잖아. 주인님 밥 드세요. 밥 다 됐습니다. 그죠? 골고루 저어서 드세요까지 얘기해 주잖아. 나 홀로 이제 계신 분들은 엄청 반가운 소리야. 밥 되는 게. 밥 되면 또 구수한 냄새도 나죠. 그죠? 이게 우리 스마트 농산업에서 AI하고 딱 관계되는 것들. 트랙터, 그 다음에 무인 헬기, 드론, 뭐 이런 것들. 앞으로는 10년 이내에 드론 시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알바 중에 제일 이게 조금 생계 이거죠, 그죠? 배달, 퀵, 앞으로는 드론에 할 거예요. 10년 안에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것만 이제 그거 하고 하면 기술적인 조금 보완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시설 재배하는 고온성 작물을 재배할 때는 주로 이제 시설 작물을 한다. 히팅을, 가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하다는 거죠. 그러면 작물을 우리가 겨울 작물, 여름 작물. 그런데 말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 뭐냐면, 이 고온성 작물이라 하면서 겨울에 재배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1조량, 데이, 랭스란 말을 자주 쓰잖아요. 그죠? 그죠? 이걸 우리가 어떨 때 썼어요? 단일성 작물이냐? 장일성 작물이냐? 가지고 뭘 했다? 낮의 길이, 밤의 길이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여름 작물은 거의가 뭐하다? 낮의 길이가 어떤 때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 여름 작물은? 여름 작물인데 길어질 때 아니야? 이거 답안에 거꾸로 쓴 학생들이 있더라고. 속으면 안 돼. 하지 이후로 꽃이 피는 작물이죠. 그죠? 그러면 하지 이후는 낮의 길이가 짧아지죠? 그렇잖아. 거의 단일성 작물이라. 됐죠? 그러면 하지 이전에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들은 거의 다 뭐다? 장일성 작물이라. 겨울 작물이 거의 거기에 포함된다. 이상하지? 그래서 이걸 헷갈려서 답안 작성한 학생들이 몇 명 있어.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1학년이니까 구제를 해줬어. 어느 정도 뭐 논리에 맞으면 정답으로 인정을 했어요. 자, 요 기본 개념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까 고추, 야, 고온성인데 가지, 수박, 이 고온성인데 그럼 낮의 길이는 겨울에 재배하면 짧잖아. 그럼 이거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온도의 템퍼, 온도의 영향을 받는 작물이에요. 낮의 길이가 아니고 온도. 그죠? 그러면 일장으로 보면 낮의 길이로 보면 이게 중일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중일성 작물인 거예요. 온도만 맞춰주면 되는 작물이다. 우리 시설 재배, 겨울에 재배하는
그 고온성 작물들이 거의 다 그래요. 온도만 맞춰주면 된다. 이해되죠? 여기까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 못하면 진도 못 나갑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고추는 주로 여름 작물인데 겨울에도 재배한다. 왜? 겨울에 재배하면서 온도를 높여주면 야가 꽃이 피고 다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장의 영향을, 낮의 길이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온도의 영향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런 말도 있어요. 호온성 작물이라는 게 있어요. 호온성. 온도가 높은 것을 좋아한다. 그죠? 그러면 차가운 것을 좋아한다는 건 뭘까요? 온행성, 냉기를 좋아한다. 이렇게도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물 분류는 용도에 따라서 또는 생태형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고추는 지금 얘기 다 했는 것 같고, 여러분들 깻잎, 자, 오랜만에 파티를 한다. 그러니까 소고기 먹고 싶다. 돼지고기 먹고 싶다. 가면 채소 가장 1번이 뭐가 나와요? 응? 상추. 그 다음 깻잎. 내가 깻잎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상추는 언제든지 되니까. 깻잎은 들기는 언제 자랍니까? 여름에 자라지. 주로 6월 달에 이식을 하잖아. 육묘 이식, 종묘를. 그렇게 해요. 모르면 지금 내가 얘기했어. 6월 달에 이식에 언제 수확해? 보통 9월 달 수확하잖아. 그죠? 그럼 여름 작물이잖아.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축제가 아니고 파티를 하는데 12월에 동창 모임을 하는데 1월 달에 신년 모임을 하는데 거기 들깨 깻잎이 있던데? 그 깻잎은 뭐예요, 그럼? 저장해놨을까요? 여름에 재배한 걸 깻잎을 따서 저장해놔서 내년 1월, 2월까지 계속 나올까요? 그건 뭘까? 응? 그래, 시설 재배 좋았어. 그런데 시설 좋아요. 시설 재배 아까 나왔죠, 그죠? 근데 시설 재배인데 여가 여름 작물을 했잖아. 근데 겨울에 재배돼. 그죠? 근데 얘는 이 들에서 나는 깨다 해서 들깨, 영어로 하면 세서미라고 있어요. 학명은 페릴라. 페릴라. 세서미는 참깨고 페릴라입니다. 페릴라. P-E-L-A, 페릴라. 들깨입니다. 들깨. 들에서 나는 깨다 해서. 얘는 잎을 식용을 하는 게 있고, 종자를 식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잎이다. 일반적으로는 종치를 하기 위해서는 여름 작물이 맞다. 그럼 잎을 이제 활용한다. 그러면 1월에도 나오고 2월에도 나오고 3월에도 언제든지 1년 변함없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상하지 않나요? 그럼 얘는 뭐냐? 얘는 일반적으로 보면 무슨 작물이에요? 겨울 작물입니까? 여름 작물입니까? 여름 작물이죠? 여름 작물이다. 단일성 작물이다. 자, 들게. 단일성 작물이다. 그죠? short day. 크락. 단일성 작물. 그럼 단일성 작물이면, 야, 겨울에 되면은 뭐가 피어요? 꽃이 피겠지? 낮의 길이가 짧아지니까. 그러면 얘가 열매가 달리잖아. 그럼 열매가 달리면 잎은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잎을 필요로 하잖아. 종실이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미래를 한번 보자고. 에디슨 같은 독창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잎을 계속 먹을 수 있을까? 응? 꽃이 안 피고 그러면 어떻게 해? 꽃을 따야 돼? 아까 얘기했지. Prevention is better than cure라고.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고. 미리 꽃이 안 피게 하는 게 낫지. 어떻게 따? 어떻게? 뭔가가 있겠지. 그 뭔가가 조명이라는 게. 조명. 조명은 뭐냐 하면, 이제 하지부터 낮의 길이가 짧아지잖아. 그죠? 짧은 밤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길어지고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월 21일이 뭐예요? 동지죠? 동지에도 나와. 도대체 어떻게, 아까 시설이라는 얘기 했잖아. 비닐하우스에서 이렇게 재배를 해. 이렇게 잎이 달려있죠? 이렇게 자라겠지? 잎이 이렇게 달리겠지? 이게 들깨예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야, 그러면 가을이 아니다. 낮의 길이가 안 짧아진다 하는 거 뭐 얘한테 속이면 되겠지. 얘한테 거짓말이 아니고 환경적으로 바꿔주는 거야. 야, 얘가 꽃을 피우려고 해. 어이, 낮의 길이가 짧네? 이제 꽃 피워야지 하는 순간 뭐 한다? 뭐 한다? 어떻게 할까요? 조사를 한다, 조사. 조사는 검찰 조사가 아니고 불빛을 비춰주는 걸 조사라고 합니다, 우리는. 됐죠, 그죠? 라이트를 비춰준다. 불빛을 딱 비춰주니까, 야, 이제 낮의 길이가 짧아지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벼. 하면 어떻게 돼? 다시 잎이 자라. 다시 좀 있다 보니까, 이제 해가 지거든. 이제 꽃이 피하지 하는데, 또 비춰줘. 아직 아니네. 계속 자라야지 하고 계속 자라는 거예요. 웃기죠? 그걸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밤에 낮에 조명하는 것이 아니고 야간에 조명한다 해서 야간에 불을 켜준다 해서 야간 조명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스마트 농산업을 하니까 스마트 농산업에서 여기서 뭘 해야 될까요? 그럼 밤새도록 이제 이렇게 밝게 불을 켜두는 거 하고, 켜뒀더니만 들깨 팔아서는 1억의 수익이 났는데, 매출이 1억인데, 전기세가 5천만 원이 나왔어. 인건비가 5천만 원이 나왔어. 들깨 따야 되잖아. 깻잎을 따야 되잖아. 인건비 엄청 들어갑니다. 5천만 원. 그 다음에 시설비, 그 다음에 비료값, 종묘, 그 다음에 유지 관리하는데 또 5천만 원 들어서. 그러면 1억치 매출을 올렸는데 전기세 5천만 원 나오고 나머지 유지 관리비 5천만 원, 그죠? 하면 1억 5천이 투입된 거예요. 그럼 얼마 적자예요? 따는데 5천만 원 인건비 들어갔으니까 5천만 원 적자예요. 그렇죠? 그렇잖아. 밤새도록 이 사투리가 돼서 그런데 밤 내내 그 겨울에는 5시 해가 지잖아. 그럼 5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조명을 해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전기세가 5천만 원이 나온 거야. 재배 면적이 넓어봐요. 그래 나옵니다. 이 누진세 붙어가지고 나와버리고. 그럼 결국은 적자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해소할까? 전기세를 줄여야 되겠지, 일단. 그래서 조명을 이렇게 강하게 안 해도 되고, 여기 요 방 정도면 2개 정도만 켜놔도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영구적으로 밝혀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다, 이런 형광등 쓰는 것보다 LED라는 등이 있죠. LED 등을 쓰니까 더 전기세가 적게 들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 하니까 어때요? 전기세가 100만 원밖에 안 나와. 그리고 또 하나, 이걸 계속 비춰주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한 번만 이렇게 30분씩 한 3번, 4번만 불빛을 조명해 주니까 얘가 꽃이 안 피더라. 계속 잎이 달리더라. 그럼 전기세가 1억 하던 게 5천만 원 하던 게 100만 원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이언스입니다. 이게 스마트 농산업이에요. 그러면 이제 전기세 100만 원 밖에 안 들잖아.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얘가
일단 투입비가 아까는 1억 5천 들었는데 수익이 이제 매출이 1억 났는데, 그죠? 그러면 일단 5천만 원 뭐 정도 세입을 했다, 그죠? 그럼 1억, 자, 이제 경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내가 팔아서 얻은 수익금이 총 매출액이 1억이다. 근데 지금 인건비하고 관리비, 유지 관리비로 들어간 게 5천만 원, 1억이다. 소위 또이란 말 씁니다. 같다 이 말이죠. 그죠? 투입 비용과 수입이 같다 이 말, 총 수입이. 그러면은 내한테 남는 게 하나도 없죠. 제로죠. 그렇잖아. 그럼 경영의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1억 매출 중에 뭐 3천만 원, 4천만 원이라도 가져올 수 있을까? 이제 구조조정까지 가고 이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해 보자고. 여러분들이 오너가 되었다고 가정해 봐요. 어떻게 할까요? (10분간) 브레인스토밍 합니다. 휴식하면서 생각해 봐요.